네, 시장 마무리는 저희와 함께 하시죠. 머니마스터 3부 이어가겠습니다. 자, 연이어서 상승 랠리를 보여줬었던 미증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2011년 S&P 그리고 2023년 피치에 이어서 지난 주말에 이 무디스까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래도 등급 전망은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부터 상해 종합 그리고 항생 까지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 증시가 1% 넘게 가장 크게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 오후장에 힘이 조금 더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는 오늘도 태양광과 풍력 관련된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닭고기 관련주, 조류 인플루엔자와 진단키트 관련주들 같은 이 테마주들이 또 한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감까지 지금 1시간 반 남았습니다. 새로운 악재가 나타난 이번 주 첫 거래일을 어떻게 마무리하면은 좀 더 현명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머니마스터 3부와 함께 해보시죠. 자, 그러면 현 시장의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2600선을 내주면서 2595선까지 밀리는 모습입니다. 1.19% 빠지면서 저점이 조금 더 확대하고 있고요. 자, 오늘 양시장 중에서 코스닥의 하락세가 조금 더 두드러집니다. 이 오전장의 하락을 줄이지 못한 채 710선 지나가고 있고요. 전거래 대비 1.96% 빠지면서 이제 거의 2%가량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뒤를 이어서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전장부터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양시장에 역력히 나타났는데요. 이 매도량을 줄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물량을 지금 던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이 1,600억 원 가량 팔자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안에서도 750억 원 가량 팔자세 역시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 안에서 이 개인과 함께 기관이 또 담아주고 있는 모습들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양 대장주가 역시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이 엔비디아와 함께 묶여서 상승 랠리를 달려줬었던 SK하이닉스가 현 구간에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해 가면서 조금 더 빠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역시나 2%가량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3.18% 빠지면서 20만 닉스를 이탈한 19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밖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LG 에너지솔루션은 이 같은 하락장 안에서도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주에 조금 더 빠졌기 때문이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2% 오후장 들어서 조금씩 지수를 좀 올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 공모가를 이탈한 신저가를 썼었던 LG 에너지솔루션이 현 구간에서 0.6%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30만 원은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현대차 그리고 기아 이 완성차 종목들도 함께 빠지고 있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여주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도 함께 체크해 보실까요? 6위부터 10위 안에서도 그렇게 두드러지게 잘 가고 있는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KB금융이 다른 종목들이 조금 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7위까지 올라섰네요. 자,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HD현대중공업 같은 이 주도 섹터, 방산주, 조선주도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는 0.65%,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덜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이 낙폭이 조금 더 심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 코스닥 안에서는 정말 낙폭을 크게 키우고 있는 종목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HLB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점을 조금 더 힘을 확대를 해가고 있는데요. HLB가 5.28%나 빠지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도 두드러지게 좀 빠지고 있는 모습들 우려스럽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만이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로봇주의 약세가 또 한 번 두드러지는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8%나 지금 빠지면서 장 마감까지 갈수록 우하향하는 그래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 27만 1,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함께 체크해 보시도록 하죠. 자, 6위부터 10위 안에서
구간에서 지금 펩트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가 3%대의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펩트론, 일라릴리가 정규장에서는 3%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장을 마쳤었는데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더 밀리면서 일라릴리와 함께 묶이고 있는 펩트론이 3.19% 빠지고 있고요. 휴재 2.45% 빠집니다. 그리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최대 주주의 블록딜 이슈 탓에 7%가량의 하락을 보여줬다가 현 구간에서는 조금 더 비교적 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연이어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 구간 59,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10만 원을 이탈한 99,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시장 살펴봤고요. 머니마스터 3부 출발하겠습니다. 네, 체크메이트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재민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죠.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지금 우리 시장이 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크게 확대한 종목들이 눈에 띄면서 지수를 하방 압력 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오늘 시장을 좀 평가하자면 원래 조정이 나왔어야 됐던 한 주였던 만큼 놀라울 것이 없는 조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여파로 인해서 아시아권 증시가 흔들리고 있고 국내 증시가 흔들린다. 사실 이거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라고 보여지고요. 애초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이유가 없었던 만큼 최근 급격한 상승에 대한 일부 조정은 필요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자연스러운 조정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그러면은 어디까지 오늘이 조정 끝일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 봐 좀 남겨드리자면 일단은 차트를 좀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2650에서 70포인트가 단기 저항이었습니다. 단기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긍정적인 이슈가 존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시장에 주도하는 뭔가 강한 시총 큰 종목의 호재가 등장을 해서 그 종목의 힘을 가지고 시장 지수의 저항을 뚫어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미국 증시에 이렇다 할 이슈도 없고요. 또 미중 협상,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더 커지기가 사실 힘든 상황이죠. 일전에 2018년도 때 미중 갈등일 때 협상까지 한 9개월 넘게 걸렸었거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박에 결판이 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최악은 피했다,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 않겠구나라는 것 정도지 많이 나아지고 있고 해결된다라는 것까지 연결되기에는 사실상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제 여기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할 이유가 좀 떨어졌던 시점이었거든요. 딱 그 시점에서 저항을 만났는데 뭘로 시장을 조정을 줄까라는 거 가지고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마침 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거 이유를 들먹이면서 좀 빨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한다 그래서 과거처럼 막 다시 저점을 갱신한다거나 우하향 추세로 다시 들어간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은 이제 상승을 위한 눌림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추세라는 걸 만들면서 올라가요. 보통 그 과거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중간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점이 올라가고 저점이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게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일전에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상승 추세선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결국 고점은 계속 갱신하지만 저점 또한 한 번씩 이제 올리면서 올라가는 것. 이제 보통 주가는 그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타고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 주가를 보면은 추세선 상단은 대략적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과거 상승 추세였을 때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추세선 하단을 만들기 위해서 저점을 만들기 위해서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선 그런 게 아예 없는 상황이죠. 즉 시장이 더 멀리 가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한 번쯤은 저점을 다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의 조정은 정말 저점을 깨고
정말 나쁜 소식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부정적이어서 하락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 상승 추세선 하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오늘의 조정이 끝 여기까지만, 지금 보면은 뭐 480선, 241선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찍고 바로 반등을 해주면 물론 가장 좋겠지만, 일단은 확률적으로만 봤을 때 여기까지 뭐 한 2,500, 뭐 한 90, 80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아마 좀 더 내려가서 한 2,550포인트 정도, 2,550포인트 정도를 딛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 당시에 시장 상황이 뭐 미증시라던가 이렇게 또 추가적인 악재가 뭔가 던져진다라고 한다면 시장 기준 2,500 정도 선까지도 밀렸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박스권으로 움직였던 시장 지수를 보면서 생각해보면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하죠. 그렇다라는 소리는 2,550포인트까지 빠진다라는 소리는 오늘 같은 시장을 여러분들은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를 더 경험해야 된다라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시장 지수 코스피 1% 정도만 빠지지만 여러분들 아마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시장 지수 대비 뭐 2배 혹은 그 이상 빠지는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시장 지수 1% 빠졌다고 내 종목 1% 빠지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장 지수가 앞으로 한 1.5% 내지 2% 정도가 더 빠진다라고 하면 오늘 정도의 낙폭 수준으로 한 번, 두 번 더 빠질 수 있다는 거 미리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빠졌다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추매를 해야겠다 하고 추매를 하기보다는 웬만하면 그 개별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추매를 해도 나쁘지 않지만 시장 지수가 2,550포인트까지도 한 번 더 이렇게 눌림을 줬다가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지금 섣부르게 빠졌다고 추매한다거나 그렇게 막 이거 기회인가 하고 막 섣부르게 그냥 한 방에 왕창 잡기보다는 2,550포인트 오면은 한 번 더 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현가 대비 종목들 평균적으로 5% 정도 더 빠질 수 있다는 거 미리 인지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좋을 것 같고요. 뭐 심하게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 한 2,480이나 2,500선까지도 밀릴 수 있긴 하지만 뭐 사실 이렇게 밀린다라고 해도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장은 뭐 운 나쁘면 이런 식으로 박스권 행보를 이어가겠지만 뭐 어지간하면은 우상향 추세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빠지는 이후에는 그냥 올라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래 구간 추세선 하단 다지기 위한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택지는 그렇게 두 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매매를 참여하느냐 아니면 다음 시장을 준비하느냐 이 느낌으로 보셔야 되는데 다음 시장을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간다면 역시나 시장 지수 이렇게 빠질 때는 뭐 오늘 로봇 관련주도 빠지고 반도체도 빠지고 빠지는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기술주들 위주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 지수 빠질 때 기술주 빠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기술주가 이렇게 2,500이라던가 2,550선 딛고 반등을 하면 이 다음번에 박스권 상단 돌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상승은 결국 기술주 가지고 만들어지는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2,550 정도까지 밀릴 때 기술주들 빠지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분할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지금 시장에서 얻는 거는 좀 없겠지만 여기 딛고 반등할 때를 노린다라는 생각으로 뭐 기술주 웬만하면 반도체 섹터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죠. 반도체 섹터 관련해가지고 빠지는 종목들 빠질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잡거나 아니면 코스피 2,550배에서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리시던가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시장을 준비하는 전략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난 근데 다음 시장보다는 지금 시장에 좀 집중을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거나 시장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움직이는 섹터로는 보통은 이제 리스크 헤지주라고 해서 뭐 원자재 관련주라던가 뭐 품절주들, 뭐 양지사, 신라섬 이렇게 유통지수가 적은 종목들 혹은 지금 우리나라는 대선이 코앞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가 움직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시장을 보면 사실 오늘 저는 정치 테마주라던가 그런 쪽이 움직일 줄 알았는데 돌발 이슈가 등장을 했죠. 뭐 중국 뭐 이제 뒷부분에 남겨드리겠지만 뭐 중국 코로나라던가 뭐 6개 이런 돌발 이슈가 등장을 하면서 그쪽으로 자금이 좀 쏠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돌발 이슈라던가 아까 말한 정치 테마 아니면 원자재, 뭐 품절주 이런 쪽 위주로 단타 전략을 잡으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 매매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지금 올라가는 그러한 섹터들은 시장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섹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서 코스피가 2,550선 딛고 반등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 같은 지금 잘 움직였던 종목들은 이 반등에서 수혜를 보기보다는 시장 지수 올라가는데 그 종목들은 죄로 다 빠지는 그런 걸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내가 매매를 하고 싶다. 다음 시장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치 테마라던가 뭐 돌발 이슈 그냥 추격 매수 그리고 리스크헤지 관련주들 그냥 추격 매수 들어가시는 건 상관없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뭐 분할 접근한다던가 뭐 추가 매수 전략을 잡고 접근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하시면서 지금 시장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건 어쨌든 코스피 한 2,550포인트까지 현 시장과 같은 낙폭이 이번 주에 한 1, 2회 정도 더 나올 수 있는 만큼 이거는 근데 그 낙폭이 막 너무 공포스럽고 막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고점을 갱신하기 위해 상승 추세선 하단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만들어지는 조정이니까 뭐 좋게 짜증 난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너무 흔들리지 말고 그냥 묵묵하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상됐던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설명 주셨습니다. 2,550선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같은 시장 안에서 핵심적인 종목들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보셨을까요? 지금 이런 시장에서 아까 말했듯이 보통 시장이 빠질 때는 기술주들 중심으로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기술주가 빠지게 되면 갈 곳을 잃어버린 돈들은 어디를 갈까라고 먹잇감을 찾기 시작하죠. 그럴 때 보통 움직이는 게 정치 테마 그리고 돌발 이슈 그리고 리스크헤지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돌발 이슈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단발성 이슈라고 봐야 되거든요. 돌발 이슈인가 동시에 단발성. 이게 지속적으로 쭉 가기보다는 이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주목받은 이슈라고 봐야 될 겁니다. 대신에 이러한 시장이 조금 더 길어진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의 여력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는 수젠텍이 거의 뭐 상한가 들어갈랑 말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거래량 좀 강하게 실리면서 과거에 악성 매물대 윗꼬리를 뺐던 이 자리를 지금 보면 이때 3번이나 윗꼬리를 빼면서 악성 매물대를 쌓아왔는데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 자리에서 자 그럼 이때 물렸던 사람들이 당연히 매도 폭탄을 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책이 안 밀리고 있거든요. 이렇다는 소리는 시장 지수가 2,550, 뭐 크게는 2,500까지도 만약에 조정이 나오는 분위기가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진단키트 관련주들 쪽에서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뭐 일단 대장은 수젠텍인데 뭐 휴마시스라던가 랩지노믹스 다양한 종목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도 시장 지수가 조금 하락세로 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일 한 차례 더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사실 오늘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내일 증시를 딱 봤는데 내일 증시 장 초반에 여전히 하락세로 시작을 한다. 그랬을 때는 진단키트 쪽 한번 따라잡아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고 따라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시장 지수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내일 시장 지수가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코스피 박스권 상단 돌파 못할 거예요. 그냥 기술적 반등 이후 화요일 날 반등, 수요일 날 재차 조정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만약에 내일 시장 지수 반등에 따라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 재차 반등할 가능성 높으니까 하락할 때 따라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뭐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조정의 폭이 만약에 오늘 2,550이라면 진단키트 더 이상 보시면 안 돼요라고 하겠지만 아직 추가적인 조정의 폭이 남아있는 현 시점에서 돌발 이슈 등장했고 시장이 투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이쪽도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단 바로 따라잡기보다는 내일 아침 시장의 시초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하락한다라고 하면 바로 좀 따라잡아서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고 따라잡으시면 되는 거고 내일 시장이 상승한다? 그럼 따라잡지 말고 지켜보신 다음에 한 5% 10% 정도 종전 충분히 거래량 없이 준다라고 하면 그때를 노리시거나 이렇게 해서 진단키트 쪽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중국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지금 수젠텍 골라주셨습니다. 만약에 내일장에도 하락장이 이어진다면 신규진이 괜찮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으라는 말씀까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종목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보셨을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SY스틸텍 가지고 왔거든요. 자, 오늘 재건 관련주들 쪽이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좀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아마 시장이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중 협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한 호재가 나오긴 좀 힘들어요.
그러면 시장의 투자 심리를 막 끌어올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관세 협상 이런 쪽도 약간 좀 약발이 떨어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나와야 될 만한 게 금리 인하가 일단 가장 좋겠지만 연준 입장이 워낙 확고하죠. 그렇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도 조금 힘들 것 같고 시장에 긍정적인 이슈를 던져줄 만한 다른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휴전, 종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재건 관련주들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뭐 푸틴하고 통화하기로 했어요. 이것만 가지고 움직였다라고 보기보다는 현재 지금 시장 이슈 자체가 좀 부족한 상황 속에서 특히 이번 주에 미국에도 뭐 이렇다 할 경제지표 발표도 없고 이슈도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냥 맨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 뭐 중국하고 조만간 통화할 거다, 뭐 상호관세 잘 되고 있다 이런 것 말고는 추가적인 이슈가 등장할 게 없다는 게 문제죠. 매수심들 개선시켜줄 만한 이슈가 없다라는 건데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재건 관련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도 오늘 그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미증시에 뭐 예정된 이슈가 없다 보니 그 빈자리를 오랜만에 재건 관련주가 등장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또 틀린 말이 아니죠. 결국 재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Y 스틸텍 같은 경우도 지금 일전에 61선 추세를 SY 스틸텍한테 사실 가장 중요했던 건 일봉상 61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종목은 올라갈 때 61선을 딛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61선 이탈하고 나서부터는 쫙 밀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61선 겨우 다시 탈환했습니다. 61선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고요. 240일 지지선도 좀 촘촘하게 존재하는 만큼 여기서 121선까지만 추가 상승을 보인다? 여기까지만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14%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안 돼 보이는데 상당히 좀 크죠. 다음 저항 구간까지. 그래서 지금 정도 가격부터 해서 SY 스틸텍은 241선 정도까지 좀 타이트하게 손절가 잡고 이 사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해서 목표가를 뭐 한 6,500원, 뭐 6,800원 이 사이 구간으로 목표가 잡고 지금 시점 진입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재건주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만큼 이쪽도 좀 빠져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만한 섹터라고 보여지거든요. 대응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섹터라서 하지만 뭐 시장 지수 빠지고 하면은 이 종목도 더 아래로 흔드는 것까지 감안을 해보면 한 5,400원 정도까지만 분할 매수하시고 최근 저점 5,200원 정도 라인 이탈했을 때는 비중 줄이고 아래에서 급수전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SY 스틸텍 같은 경우도 다시 한 번 더 수익 보고 나오실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네, 러우 전쟁에 대한 이 팔로우업도 계속해서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그 관련주로 SY 스틸텍 말씀 주셨고요. 지금 진입도 괜찮다라고 말씀 주셨으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핵심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보셨을까요? 자, 일단은 오늘 올라가고 있는 또 시초부터 움직였던 태양광 또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거든요. 이제 그중에 S에너지 같은 경우가 장중에 한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지금 풀리고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종목, 솔직히 태양광 관련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앞으로 정말 좋은 산업이 될 거다. 사실 그렇게 보기가 살짝 어려운 부분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태양광, 재생에너지 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정권이 교체가 된다, 만약에 교체가 돼서 뭐 정책을 한다라고 해도 좀 문제가 충돌의 여지들이 좀 해석과 충돌의 여지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 정말 과거의 고점을 탈환하고 과거의 영광을 찾기 위한 상승이라기보다는 현실점 좀 시장이 이렇게 뒤숭숭할 때 아까 말했지만 시장이 뒤숭숭할 때는 보통 정책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정치 테마. 거기에 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윗꼬리를 뺀 거는 일전에 지금 이 종목 보시면 항상 이 구간에서 윗꼬리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소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윗꼬리를 한번 단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내일까지 해서 480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보인다. 만약에 여기를 버텨준다? 한 1,8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내일까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한 차례 더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종가 기준으로 한 1,850원 정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한 5% 정도 잡고 기대 수익률 한 10%, 7%에서 한 10%,
잡고 들어가기에 나쁘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건 이 종목은 이제 물렸다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나중에 추가 매수라던가 뭐 여기서 좀 더 사고 뭐 여기서 좀 더 사야지 뭐 이런 식으로 구간 대응을 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조금 위험한 섹터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일단 지금 이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 건 현 시장이 뒤숭숭하기 때문이 가장 커요. 아무래도 시장 지수가 추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정책 관련주들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시장 반등할 때 이제 그때부터 밀릴 가능성 높으니까 아직까지 시장 하락폭이 좀 더 남아 있는 만큼 정책 관련주인 뭐 태양광이라던가 재생에너지 이쪽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대신 스윙 관점보다는 정말 손절가 잡고 단타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을 듯하네요. 네, 어제 대선 토론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언급 역시나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S에너지 말씀 주셨고요.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체크메이트 공략 섹터 여쭤보기 전에 우리 세수이민 마스터님의 정보방 안에서 목표가를 터치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서 AS 요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있는데요. 첫 번째로 SPG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오늘 로봇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SPG도 그때 잡아줬던 목표가 찍고 그 다음날부터 쭉 밀리고 있는데 지금 정도 자리다? 그러면은 저는 다시 들어갈 만한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SPG 같은 경우는 애초에 뒷거래량 괜찮은 게 하나가 존재를 했었고 이때 보시면 괜찮은 거래량 하나를 뒤에 만들어 놓은 상태로 거래량 없이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 횡보 하락 추세 이후 추세를 바꿨고요. 자, 그리고 위에서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순간적으로 슈팅이 나온 거예요. 여기를 안착하는 시점이 마침 시장지수 조정이 나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고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그래도 이날 또 거래량 한번 터지면서 거래량 없이 연이틀 하락세 그리고 박스권 하단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SPG는 재진입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예요. 만약에 여기서 더 밀린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거 없고요. 지금 SPG가 빠지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빠지고 있다, 뭐 로봇 관련주가 빠진다. 애초에 로봇 관련주가 움직일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테슬라가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휴머노이드라는 이슈를 던져줬고 그거를 물어서 국내 증시의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인 거거든요. 굳이 지금 로봇 관련주에 뭐 추가적인 악재가 등장한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미증시도 조정이 좀 나올 텐데 미증시 조정 이후 반등일 때 테슬라도 당연히 따라 움직입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슈가 재등장할 수 있고요. SPG 같은 경우는 또 삼성전자 보핏 관련주로도 묶여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랑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따라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거래량 크게 실리지 않고 빠지고 있는 거라 지금 정도 자리면 여러분들이 재매수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진다라고 해도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 대응을 통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더 빠진다라고 해서 한 24,000원 정도 라인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한번 24,000원 이렇게 두 번 분할로 접근하시고요. 한 23,700원 정도 이탈했을 때는 아마 시장 지수가 뭔가 크게 난리가 났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23,500원 정도 이탈했을 때는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이고 아래 구간에서 복수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잡은 물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상단인 26,50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잡고 또 이렇게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로봇주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SPG 재진입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인데요. 지난 거래일에 또 11% 이상의 급등률 보여주면서 이 종목도 역시나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삼각수렴 형태로서 수렴을 끝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지금 정도 자리다라고 하고 추세선 하단 자리라고 하면 83,000원. 그럼 현가부터 해서 83,000원 정도까지 이 종목 다시 재진입 가능하고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음번 상승일 때는 이제 이 저항을 뚫고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정말 10만 원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또 위에 갭자리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단발성으로 한 번 먹고 끝내기보다는 이렇게 추세선 그어놓고 이 종목 이런 식으로 추세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저항이니까 한번 막힌 거고 시장지수 빠질 때 막힌 거지만 그럼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대충 그어놓고 여러분들이 추세에 맞춰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추세선 하단 부분 그리고 60일선 거의 만났기 때문에 현가부터 해서 한 83,000원, 82,000원 정도까지 신규 진입 가능하시고요. 물려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게 추가 매수하시고 다음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조금 더 올려서
한 98,000원 정도, 98,000원 정도 이 자리에 갯자리 있거든요. 아마 이 자리까지도 이번에 시장 지수 반등하면 따라 움직일 겁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종목은 시장 지수가 빠지는데 자기 혼자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반도체 관련주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코스피가 2,550포인트 정도까지 조정을 주고 반등이 나올 때 얘도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의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현가부터 60일선이 신규 진입 차트가 맞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장 지수가 만약에 2,550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뭐 한 77,000원 뭐 이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한번 사시고 지금부터 61선까지 나눠서 한번 사시고 코스피 2,550포인트 왔을 때 한 번 더 산다. 이런 식으로 투자 전략을 잡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 수익률 자체가 꽤나 높은 종목이고 정말 시장 지수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 상승 추세선을 만들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정말 이 종목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득하니 막 사고 팔고 해도 수익률을 좀 많이 쌓을 수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이거는 계속 방송이라든지 글로써 또 추가 코멘트 틈틈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83,000원 구간까지 신규 진입, 추가 매수 괜찮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2차 목표가 98,000원 주셨습니다.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소재민 마스터님의 체크메이트 공략 섹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섹터 보셨을까요? 자, 일단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입이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다음번에 올라갈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력설비 관련주를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전력설비 관련주 안에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전력설비 관련주는 좀 굉장히 특이한 섹터예요. 좀 여러 가지 섹터의 후발주자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라는 이슈가 존재를 하면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전력 설비를 깔아야 되니까 전력 설비가 그때 움직일 때도 있고요. 또 HBM 반도체, 또 고전력 수요가 예상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일 때 전선의 효율, 그러니까 전기를 옮기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력 설비 관련주가 움직이기도 하죠. 그래서 본인이 먼저 주도해서 움직이기보다는 뭐 데이터 센터 후발주자로 움직인다던가 HBM 반도체, 엔비디아 후발주자로 움직인다던가 그리고 원전 움직이고 나면 원전 관련해서 후발주자로 움직인다던가 이런 식의 형태를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 재생에너지의 단점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된 전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전력 설비에 대한 기술 투자 이런 것들이 이뤄질 기대감 이런 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이 빠질 때 재밌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이 반등할 때 이 섹터, 저기술주, 요기술주 막 다양한 기술주들의 발을 담그면서 뭐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섹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재미를 본다기보다는 이번 주는 좀 조정을 줄 터이니 이번 주까지는 이 전력설비 하락하는 걸 구간에 맞춰서 좀 나눠 잡고 다음 주에 수확한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전력설비 관련주들 가지고 왔고요. 방송 끝나면 제가 이제 아까 그 공간에서 글로 남겨드리는 공간에서 한두 종목 정도 추려가지고 얼마의 매매 전략을 잡으면 좋을지, 얼마에 사고 얼마를 목표가로 보면 좋을지에 대한 기술적 분석들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의 공략 섹터는 전력 설비주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화면 좌측 상단 그리고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정보방 입장하시면은 종목들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입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스터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체크메이트 공략 섹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력 설비주 받아봤고요. 방금 전에 속보가 또 썼죠. 오픈 AI가 또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건설을 지원한다라는 이야기에 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 조금 더 확대가 되는 모습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동 순방하면서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혜 기대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도 이 송배전 설비의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메이트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머니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머니포인트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감 전략 김정현 마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터님 월요일 오늘장 흐름부터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시장이 힘이 너무 없죠. 코스피 코스닥 현재도 1%대 약세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됐다라는 소식이 오늘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부추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최근 잘 갔다 보니 쉬는 건지 시장 어떻게 해석하세요?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지난 목요일 뭐 이때 방송할 때 시장이 음봉이 나왔었을 때만 한다 하더라도 네. 그 당시에는 좀 명분이 없었거든요. 지수가 이제 많이 뭐 내려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좀 악재성 내용들이랑 그다음에 시장을 좀 누를 수 있을 만한 악재거리가 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의 하락폭이 예상보다 좀 깊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이제 좀 기회로 보셔라라는 의견들을 이제 여러 번 드렸었죠. 근데 오늘은 좀 신경이 쓸 만한 내용들이 지수에 좀 지수를 좀 내리는 명분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도 지수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오늘은 뭐 마이너스 2% 가까운 하락률에 좀 보여지다가 이제 마감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종가를 좀 끌어올려 주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뭐 시장을 누를 만한 명분 뉴스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에는 3대 신용 평가사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피치, 그다음에 하나는 S&P, 그다음에 하나는 무디스. 근데 이제 무디스 쪽에서는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을 최상위 단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 아래 단계로 낮췄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과연 이게 시장에 지금 영향력을 좀 많이 미칠 것이냐 아니냐 요거를 가지고도 지금 뭐 미국 안에 있는 IB 안에서도 의견들이 좀 막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뭐 2023년도에는 뭐 S&P라던가 아니면 2011년도에는 피치사라던가 과거에 이제 좀 그 신용 등급을 한 단계 좀 내렸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뭐 직전 현상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증시 안에서도 그렇고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뭐 거의 없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게 이제 크게 갈 만한 내용들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우리 증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증시도 요즘에 반등이 좀 세긴 했죠. 특히나 우리 증시는 4월 중순 이후로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반등 속도를 좀 보여줬었고 뭐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들을 좀 만들어줬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이제 명분거리가 시장에 좀 생겨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기적인 추세를 아래쪽으로 다시 끌어내릴 가능성은 좀 작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뭔가 좀 단기 차익 매물을 좀 던지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명분은 좀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요일, 금요일 시장이 코스닥은 좀 빠졌었고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느껴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런 것들도 이제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추세가 뭐 꺾였다라고 이제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좀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 터닝 포인트를 좀 보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용을 하셔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트럼프의 뭐 발언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부각이 됐었는데 네. 이제 자기들과 이제 뭐 2주, 3주 사이에 이제 그 상호 관세에 대해서 좀 이제 빠른 좀 좋은 내용들을 빨리 가지고 오지 않으면은 예전에 얘기했었던 고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겠다라는 약간 좀 기간적인 압박을 좀 던지는 이런 멘트들이 나왔는데 뭔가 좀 더 과해지고 그런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시장이 좀 내려갈 수 있을 만한 명분을 좀 찾고 있는 그런 상황 안에서는 좀 단발적으로는 뭐 작용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차트 한번 좀 넘겨보실까요? 네. 일단은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은 글쎄요, 뭐 전반적인 전망을 뭐 하방이 깊게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지금 부담되는 위치가 맞긴 해요. 왜냐면은 우리 증시는 차트를 가지고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뭔가 차트의 주요 구간이라던가 의미 있는 구간들을 돌파하거나 이탈을 하면은 항상 좀 이벤트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었던 그리고 과거에는 저항선으로 작용했었던 저항선이 돌파된 직후에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었던 이런 뭐 기술적인 122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뭐 그 경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종가 때는 관리가 나와서 좀 지키는지 아니면 뭐 내일 오전장 아니면 오후장 넘어갈 때까지 흐름을 보면서 여기가 이제 완벽한 이탈로 가는지 아니면 이제 위쪽으로 또 반등이 나가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탈이 되고 빠른 반등으로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심리적인 그 단기 매도 물량들은 좀 더 출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이제 좀
오늘 내일 사이에는 좀 이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오후장에 당장 뭔가를 좀 해소하려고 하기보다는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관망을 좀 하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내일 단기적인 흐름들은 오늘 밤에 미증시라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기술적 흐름들의 영향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과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는 먹거리가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세적으로 깊게 이어질 그런 명분들은 좀 부족하다라고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매수의 기회로 좀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또 종목들 AS 해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또 좋은 종목들 안내를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 그런 좀 좋은 먹거리들을 낮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나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관점이시고, 여전히 시장 안에 먹거리는 많다고 말씀 주셨죠. 오늘 AS 통해서 또 그 종목들 추가적으로 전략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스터님 APR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R은 오늘도 가고요. 그냥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네요. 뭐 오늘 11만 4천 원 선 현재 구간 움직여주고 있고, 우리 수익은 108% 넘어가고 있는데 이 종목 다시 한번 전략 짜볼게요. 네, 뭐 전략은 딱히 수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시장의 분위기가 뭐 같은 동종 섹터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가는 놈들만 뭐 더 가고,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APR은 그냥 기업 내용이 너무 좋게 나왔죠. 실적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더해졌었던 그런 기업인데, 그 기대하고 그다음에 크게 기대를 했었던 그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1분기 그 데이터로 나왔었을 때는 그 높아진 기대치도 이제 뛰어넘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오고, 그때 이후로 뭐 연기금 쪽에서도 그렇고 외국인 쪽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인 순매수들이 뭐 이제 좀 묵직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 APR이라는 기업이 모든 화장품 종목들의 분위기를 막 끌고 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지금 화장품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니까 확실히 실적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섹터라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에 따라 주가의 흐름들이 많이 좀 엇갈리는 그림들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동종 섹터 안에서도 뭐 기대감보다 이제 실적이 좀 못 나왔다라고 하면은 APR은 상한가를 갔지만 고르지 못한 기업들은 이제 뭐 음봉이 좀 길어지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나와서, 혹시나 이제 화장품 종목들을 이제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 순환매를 기대하고 있는 분들은 화장품주들 안에서 좀 실적이 그래도 기대치만큼 잘 뽑히는가, 아니면 네. 그때 이상으로 좀 더 잘 나와주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그 차트를 좀 한번 같이 넘겨주시면은 APR은 그냥 뭐 묵직하게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주봉 차트라던가 일봉 차트라던가 이런 거를 본다 하더라도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좀 그 과거의 차트가 없는 그 신고가를 좀 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기술적인 목표가가 뭐 다음 매물대가 어디고 이런 거를 잡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지금 추세 자체는 위쪽을 계속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뭐 이제 5일 이평선이라던가 아니면 10일 이평선이라던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추세가 깨지지 않는 선까지는 뭐 계속 좀 노려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토니몰이라는 종목을 이제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제시를 드렸는데, 네. 아쉽게도 오늘은 같이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주들 안에서는 1분기 실적을 가지고 분위기가 좀 엇갈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토니모리는 뭐 괜찮은 실적을 좀 발표를 해주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동안 대략 한 2개월 동안을 횡보를 하면서 힘을 좀 모아놨기 때문에 이 위치가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또 좋은 상승 여력들을 발휘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뭐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큰 이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없죠. 다만 아까 보셨다시피 코스닥 지수가 오늘 좀 많이 밀려주기도 하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 상승 하락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오늘은 하락 종목이 제가 오기 전에는 1,300개가 넘어가면서 그냥 뭐 네. 압도적인 하락 우위의 장세가 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랑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충분히 좀 이해를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아쉽지만은 지금은 뭐 제시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음 그 시세 흐름들을 기대하면서 조금 더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한알령 해제 이슈가 지금은 다시 재부각이 되진 않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슈고 지금처럼 이제 주도주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이슈들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또 폭발적으로 또 시세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한번 좀 기대하고 조금 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모리까지 말씀 주셨는데요. 오히려 그럼 지금이 이렇게 밀릴 때가 기회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매수 오케이인 거죠? 네, 뭐 없으신 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혹시나 이제 미리 매수를 했는데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서 나는 좀 기분이 상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만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PR 플러스 토니모리 AS에 봤고요. 다음 종목 볼게요. 다음은 로보로보 되겠습니다. 우리 딱 지난주에 받았던 종목이에요. 5월 12일 월요일에 받았는데 수익률은 23%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좀 밀려요. 전반적으로 로봇주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는 날이 아닌가 싶은데 로보로보는 어떤 자리일지 궁금하고 챙길까요? 아니면 지금 자리 더 들어가도 된다? 챙기기에는 좀 아쉽죠. 네, 아니 뭐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다. 그 23% 급등이 네. 바로 추천드리고 다음날 다음 이제 날. 뭐 나아졌기 때문에 챙기실 분들은 그때 많이 챙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은봉이 그러니까 지난 직전 리뷰를 해드릴 때는 다시 내려오면은 뭐 한 번 더 뭐 재탕을 좀 끓여봐도 좋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언급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은봉이 조금 더 나오니까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으신 분들께는 오늘 뭐 시장 상황들 고려해서 그다음에 없으신 분들은 매수를 해도 좋으니까 잘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로봇주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유진 로봇으로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 대박을 치기도 했었고 또 로보로보도 이제 굉장히 좀 좋았고요. 그래서 로봇주들을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는데 요즘에 로봇주에는 좋은 이슈들이 많이 좀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이재명 캠프라는 좀 운이 따라주는 새로운 이슈가 좀 있었던 거고 그 외에 이제 로봇주 전반적으로는 이제 뭐 대장주의 분위기가 좀 살아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이제 좀 좋은 계약을 해서 상한가를 갔었던 뭐 로보티즈의 움직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뭐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이슈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로봇주의 장기 전망을 뭐 이제 아니면 로봇주가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이 있을까라는 그 고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뭐 모든 그 제조업을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금리 인하의 속도가 늦춰지긴 했지만 지금은 금리가 인하되는 수순으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성장 섹터, 그다음에 지금 당장 이슈가 있을 만한 새로운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인공이 되면서 부각이 될 텐데 이제 한편으로는 과거에 2020년도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힘을 많이 썼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는 뭐 성장주 기술주들의 이제 좀 메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안에서는 로봇주가 그 역할을 뭐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많은 분석글 안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저도 그런 전망들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로봇주들이 이제 뭐 전반 그 길게 보는 전망들은 상당히 좀 좋게 평가를 하는데. 단발적인 주가 반응들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좀 자극적인 모멘텀들이 더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엔 뉴스들이 좀 많이 더해지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선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안에서 AI 투자 확대 뭐 이쪽으로 이제 뉴스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이슈와 분위기들은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주가 오늘 시장이 좀 빠지면서 다 같이 좀 밀려버리긴 했지만 오늘 뭐 에브리봇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은 그 중에서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확실히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단발적으로도 5월이 끝나기 전에 로봇주들의 추가적인 반격은 한 번은 좀 더 나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보로보는 제 차트 한번 볼까요? 4월 달에도 이제 AI 투자 확대 그다음에 뭐 공약 발표 이런 것들이 나왔었을 때 다른 로봇주들보다 먼저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끼를 보여줬었고 이번에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도 하루 만에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이제 좀
그 영향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는 거를 좀 인지를 시켜놨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로봇주의 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특징주들이 계속해서 좀 연출이 되는 그런 시장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로보가 속도가 뒤처질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제시 드렸었던 위치 뭐 부근 아니면 조금 위쪽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그래서 지금 매수 구간도 부담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제시 드렸던 5,500원 부근을 재차 목표로 보시면서 뭐 재매수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지난 리뷰 들으시면서 재매수 하셨던 분들은 조금 기다리셔도 좋고 혹시나 내가 너무 욕심을 내다가 매도를 못했어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다음 타이밍을 보시면서 좀 기다리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로봇주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5월의 반격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흐름 놓고 잘 챙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는 로보 AS에 맞고요. 자, 세 번째로는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 되겠습니다. 우리 60% 수익 가져가고 있는 구간에서 오늘 신고가를 재차 경신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략도 세워볼 텐데요. 역시나 원전은 계속해서 가져가자 말씀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요즘 기분이 굉장히 좀 좋은 요즘 섹터인데. 진짜 잘 나가시네요. 우리 김정일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원전주를 이제 과거에는 짝사랑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좀 그 계속 제시를 드리고 이제 집착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원전주들이 좀 밀리는 그런 시기에도 저는 그 계속해서 이제 좀 사랑을 애정을 좀 담고 있다. 여러분들도 좀 멀리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뭐 시장에 변수가 있는 상황 안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업종 섹터라고 한다면은 이 원전주가 되지 않을까. 자 이제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뭔가 좀 과거에 밀렸었을 때는 뭔가 좀 애정을 더 갈구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더 좀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야금야금 잘 올라가다가 이제 뭐 30% 넘어서고 50% 넘어서고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에 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는 한 6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원전주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너무나도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소진이 된 게 저는 아직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시드리고 60% 정도의 상승률은 나쁜 수익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원전주의 앞으로 미래의 가치를 이제 평가한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좀 목이 마른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세 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좀 목표로 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충분히 조정 구간들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저의 의견에 또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그때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상황에 따라서 분할 매도, 재매수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이거를 끝낼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원전주 안에서 많은 이유들이 있죠. 제가 과거에 이제 지금 가장 잘 올라가고 있는 방산주와 이 원전주를 지난 이제 특집 방송 때 비교를 해드리면서 이제 좀 제가 원전주를 좋아하는 이유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지금은 방산주가 워낙 실적주로 잘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실제로 돈을 잘 걷어들이고 있는 대형주 위주로 이제 랠리가 나오고 있고 과거에 방산주 하면 이슈가 됐었던 뭐 빅텍 스페코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지금 방산주 축에도 좀 못 끼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이제 그런 그림들이 원전주 안에서도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가장 잘 나갔었던 BHI 급등률이 엄청 났었죠.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요즘에 뭐 중소형주들의 변동성을 뛰어넘는 속도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묵직하게 그 움직임이 과거에는 안 나왔었던 현대건설이라는 기업도 요즘의 흐름들을 보면은 오늘도 신고가네요, 현대건설. 네, 요즘에 흐름이 뭐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뭐 차트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오늘 또 다시 한번 뭐 1년 만에 52주 신고가를 또 달성을 하면서 바닥에서 이제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방산주처럼 이제 실제로 이제 원전주 안에서도 대형주 위주의 견인 장세들이 좀 잘 보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날수록 이 원전주 안에서도 뭐 중간중간에 중소형주들의 반격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나 이제 뭐 주도 그다음에 대장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요 대장 종목들 안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이제 조선주에서도 이제 딱 3개만 보세요라고
보시라고 아니면 혹은 그 이후엔 4개만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원전주 안에서 좀 멀리 보고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가장 집착하고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지금 차트에 나오고 있는 현대건설, 네. 그다음에 이제 BHI 같은 경우는 제가 바닥에서 제시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뭐 BHI 이게 포함이 돼서 이 3개가 앞으로 좀 계속해서 좀 좋은 대장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멀리 보고 깊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원전주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일봉 차트를 보면은 뭐 지금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는 나오고 있죠. 하지만 월봉 차트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지난 2021년도에 월봉의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시세가 났고 제가 제시를 드렸었던 거 바닥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를 한번 뛰어넘으면은 윗공간이 상당히 가볍게 열려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가는 못해도 4만 원 넘어갈 때까지는 네. 건들지 말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이제 뭐 밀리는 그림들이 제 예상이 좀 틀려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수하신 분들께 익절을 좀 뭐 분할 매도라도 익절을 해야 되는 익절 가격으로는 이제 28,000원 이렇게 이제 잡고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익절가는 일단은 28,000원.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는 4만 원 이상으로 바라봐야 된다. 두산 에너빌리티 강조 주셨습니다. 우리 수익 60% 넘게 보고 있는 자리에서 AS에 드렸고요. 현대건설 그리고 BHI까지 흐름 잘 챙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스터님께서 G2파워도 주셨죠. G2파워는 우리가 15%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자리인데 아까 뭐 묵직하게 가져가야 되는 그 종목들에는 못 꼈거든요. 아, 네, 맞아요. 왜냐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중소형주들을 이렇게 막 같이 데리고 가는 분위기가 예전만큼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테마성 종목들이 힘이 좀 덜해지고 그다음에 실제로 원전 수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잘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업종이 이제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치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이제 시장에서 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또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G2파워도 같이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을 해서 G2파워는 좀 짧고 그다음에 임팩트가 나오는 구간에서 이제 단기적인 매매로 보시고 그다음에 멀리 본다라고 하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뭐 그때 제시드렸던 거와 같이 뭐 좀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제 G2파워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힘을 좀 잘 쓰기도 했고요. 워낙 네. 원전주의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들이 기대치만큼은 안 터져도 중소형주들한테는 영향력이 다 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지난 금요일 그다음에 오늘 움직임 이런 거를 보면은 제 차트 한번 볼까요? 이제 우진이라는 기업도 최근 바닥에서 돌파가 나와서 그다음에 금요일 그다음에 오늘 굉장히 좀 좋은 주가 움직임 사례가 좀 나와줬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오르비텍이라는 기업도 지금 바닥에서 돌파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좋은 위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차트거든요. 바닥에서 돌파, 그다음에 좋은 위치에서 그 아래쪽으로 지지 잡고 다시 한번 종가 관리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원전주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소형주들한테도 영향력을 좀 미치고 있다. 근데 이제 차트가 전반적으로 만들어질 때 단기 매매성으로는 저는 또 이용을 해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G2파워도 오늘 뭐 성과가 좀 나오긴 했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들을 보면은 바닥에서 돌파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윗골이 만들어주고 위쪽을 툭툭툭툭 치고 있는 모습들이 끝을 내는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네. 돌파가 나오면은 저는 또 하루 만에 또 두 자리 이상 10% 15% 이상 올라가는 그런 양봉이 한번 좀 나와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다. 지금 BHI도 그렇고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요즘에 뭐 계속 잘 가다 보니까 좀 뭔가 멀리 보고 사야지 해도 매수하기가 조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기를 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시세는 이런 중소형주들 차트 만들고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 안에서 한번 좀 도전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G2파워로 오늘 좀 리뷰를 좀 해드렸고요. 네. 오늘 뭐 이제 위쪽으로 날아가는 부분 안에서는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적어도 분할 익절 안내를 좀 드리긴 했는데 다시 내려오고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저는 제공략도 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공략 그 자리도 잘 잡아 보셔야 될 텐데요. 그러려면 우리 김정현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지금 QR코드 여기 나가고 있죠. 카메라 열고 QR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한
그 링크가 있으니까요. 링크 타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AS 가볼 텐데요. 메커스 볼게요.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 주셨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수익이 났어요. 15% 수익 중이고 자, 오늘 장에서도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이 월등한 장에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2.5%의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메커스도 AS 해볼게요. 네, 지금 12,000원을 좀 두드렸거든요. 네, 의미가 그리고- 있어요. 12,000원. 네,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그 전에 의미가 좀 부여가 돼서 그래도 뭐 좋죠. 뭐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2자리 이상의 수익률이 나올 때는 좀 분할 매도로 좀 챙기면서 가자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위치들은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메커스라는 종목을 리뷰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렸을 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MBTI의 그 I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좀 네. 부끄럽지만 자기 할 일 잘하고 그다음에 좀 뭔가 좀 티나지 않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메커스 지금 제 차트 보시면은 이거는 시장 상황이랑 약간 좀 다르게 뭐 안정적으로 좀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13,000원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좀 가져가 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그 12,000원 의미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11,000원 구간이 과거에 이제 지속적인 이 저항 구간들이 됐었기 때문에 요거를 뛰어넘는 순간 시세가 좀 잘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의미가 이제 11,000원에서 좀 잡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추후에 대응을 하다가 11,000원 부근을 다시 되밀려서 못 버티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좀 정리해주는 그런 익절 라인으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제시를 드렸던 종목 중에 그러니까 메커스랑 좀 움직임이 좀 비슷했었던 그러니까 흐름이 좀 비슷했었던 종목으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AS 종목은 아니지만 글로벌 텍스프리도 대략 한 30% 가량 이제 상승률이 나왔었고 크지 않은 거래량을 통해서 야금야금 움직임이 또 나와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처럼 한 번씩 이제 눈여겨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또 이제 거래량이 더해질 때는 음봉이 좀 깊어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분할 매도는 뭐 적어도 절반 정도는 두 자리 수익률 안에서 좀 기계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13,000원이 달성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도 네. 좀 더 지켜보고 다음 주 액션이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같이 좀 AS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커스도 여전히 들고 가야 되는 자리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 현재가는 한 12,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홀딩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AS 하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비케어 볼게요. 유비케어는 최근에 받았어요. 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주셨던 종목이고 원격 의료 관련해서인가요? 정치 테마 주로도 좀 엮인다 말씀 주셨는데 일단은 뭐 좀 쉬어가는 모양입니다. 이걸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네, 좀 밀렸어요. 마이너스가 좀 기록 중인 그런 종목인데 네, 뭐 더 좀 멀리 더- 뛰기 위한 움츠리기 아닐까. 네, 지금은 뭐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뭐 지금 손절을 우려할 만한 뭐 손절을 고려해야 될 만한 상황은 저는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좀 핑계 같겠지만 뭐 정책주들이 좀 순환매를 좀 보여주는 그런 시장 안에서 지금은 이제 좀 친환경 정책주에 아직까지는 좀 분위기가 좀 몰려 있는 느낌들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연속적으로 좀 과하게 밀렸죠. 코스닥 안에서는 지금 뭐 하락 종목이 1,200개, 1,300개를 가고 있는 상황 안에서 네. 뭔가 좀 부각되지 않는 아직까지 뉴스가 좀 추가적으로 이제는 노출이 아직은 좀 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오늘 그 뭐 인성 정보의 움직임도 바닥에서 좀 다시 한번 재차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도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유비케어 그다음에 이제 뭐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들의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에서 돌파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같이 놓고 볼까요? 지금은 과열되어 있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1년 가량을 주가를 이제 좀 바닥까지 이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면서 일단은 이제 지하층에서 1층으로 이제 막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라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돌파에 대한 의지는 윗꼬리 패턴과 그 다음에 위에 저항선과 매물대를 두드리는 움직임으로 충분히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시장 안에서는 차트는 의심스럽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들어주려고 한다면은 재료성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노출이 되는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은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분을 저는 이제 정책주의 순환매, 지금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공공의료에 대한 내용들을 부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주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김문수 후보라던가 아니면 이준석 후보라던가 안에서도 이제 뭐 공공의료 확대와 정책 개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좀 동의를 하고 또 같은 의견들을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소외 지역 안에서의 뭐 24시 뭐 의료 서비스 제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좀 필수적이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이 되고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난번처럼 이런 하루 만에 짱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은 아직까지 뭐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도 잘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은 제가 처음 제시드렸었던 매수 위치보다는 가격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새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께도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종가 기준으로 3,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가 좀 기분 좋게 좀 기다려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좀 높게 잡았거든요. 네. 최종 목표는 5,000원이었고 그다음에 가지고 가는 과정 안에서 내 매수가 대비해 2자리 이상 수익률이 나오면은 그때는 기계적인 분할 매도는 계속해서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비케어도 그대로 그냥 홀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 5,000원이고 3,500원을 손절가로 보시면서 2자릿수 이상의 수익 보고 있을 때는 수익 챙기기 유효하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윤 마스터님의 정보방 QR 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빠르게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리포트 읽고 돌아올게요. 네, 저와 함께 리포트 읽어보시죠. 오늘도 주목해볼 만한 증권사 리포트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하나솔루션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 대선 토론 보셨을까요? 이 대선 토론에서 역시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그 효과가 증시 안으로도 불어오고 있는데요. 태양광 그리고 풍력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오늘 증권가에서는 하나솔루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업에 이어 본업도 점진적 개선 기대라는 이 NH투자증권의 리포트 함께 읽어보시죠.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IRA 수정안에 우려 집단 규제가 포함됐습니다. 미국 모듈의 수급 밸런스 개선이 요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이 태양광 모듈 공급이 좀 부족을 했는데 최근에 생산량이 좀 올라갔다라고 하죠. 중국 태양광 기업들은 동남아시아 4개국,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이릅니다. 이에 대한 관세 강화 이후 미국 내 설비를 증설해서 직접 생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는데요. 현재 미국 태양광 모듈 생산 설비 53기가와트 중에 하나솔루션 그리고 포스트솔라의 합산 생산 능력이 약 20기가와트입니다. 나머지 기업들의 생산 능력은 30기가와트시라고 하는데요. 이 AMPC 그러니까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지원 없이는 이 생산을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 내 모듈 수급 밸런스는 점차 개선될 전망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문단 살펴보시죠. 최근에 일부 모듈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를 반영해서 가격을 인상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 반영에 따른 가격 인상이 일회성 요인으로 끝날 수는 있으나 이 수급 밸런스 개선은 지속 가능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도 살펴보시죠. 자, 이렇게 미국 모듈 가격 상승 전망에 따라서 2025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7% 정도 상향했는데요. 비교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반영해서 이 하나솔루션의 타겟 멀티플도 9% 상향한 데 기인했습니다. 이 하나솔루션은 주택용 태양광 관련 신사업 실적 본격화와 제조사업의 완만한 수익성 회복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세를 시현할 전망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3만
38,000원에서 51,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솔루션의 이 주가 차트 함께 살펴보시죠. 3개월 주가 차트 살펴봤습니다. 자, 18,220원 주가 저점을 다졌던 하나솔루션. 최근에 이 태양광 그리고 풍력 같은 이 에너지 관련주들로 시세가 좀 들어오면서 지금 4750원까지 터치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39,000원에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를 51,000원으로 제시를 했네요. 51,000원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지 하나솔루션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뒤로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이 전력설비주 가져와 봤는데요. 오픈AI가 아랍에미리트의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설을 지원한다라는 이야기에 지금 전력설비주도 다시 한번 또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LS 일렉트릭의 리포트 가져와 봤고요. NH투자증권의 BESS 확대 수혜까지라는 LS 일렉트릭의 리포트 또 역시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 대부분이 AI 산업 육성과 전력망 투자 공약을 집중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 투자 활성화 기대감 속에서 이 공약들이 실제로 잘 이행이 돼준다면 지난 2월에 통과가 됐었던 에너지 3법과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데이터 센터가 확대가 됐을 때 이 LS 일렉트릭의 외형 확대를 전망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살펴보시죠. 거기에 더해서 이 미국 시장 진출 전략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통 채널을 확대하고 있죠. 작년에 시작한 현지 탑 20개, 20개의 대형 유통사 확보의 효과 실제로 지금 매출 성장으로 나타나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지 생산 거점을 계속해서 확대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텍사스, 유타 등의 이 주요 지역 내 배전반 생산 기지 건설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점유율 확대의 기회로 지금 삼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2.4억 달러 투자할 예정이라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보시죠. BESS의 가능성 짚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단기 대응할 수 있는 발전원은 재생에너지와 BESS, 그러니까 배터리 ESS라고 짚고 있습니다. PCS, 파워 컨버전 시스템은 배터리와 덤불어서 BESS의 주요 품목인데요. 이 2018년 화재 이후 국내 PCS 제작사가 줄어드는데 이 LS 일렉트릭이 배터리 제작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국내외 시장 진출로 외형 성장과 수익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건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기존 28만 원에서 14% 상향한 32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LS 일렉트릭도 주가 차트 함께 살펴보시죠. 자, 목표 주가가 32만 원입니다. 지금 23만 4,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한 3개월 전에 30만 원 선까지 터치했다가 좀 쭉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었죠. 반토막이 났었네요. 14만 6,800원 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V자 반등 올라가고 있는 LS 일렉트릭입니다. 3개월 전에 목표 주가죠. 32만 원까지 LS 일렉트릭도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지 역시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솔루션 그리고 LS 일렉트릭의 리포트 살펴봤고요. 머니마스터 3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파이널 타겟 함께하겠습니다. 김정현 마스터님의 이 시간 공략주 챙겨 가셔야 되겠는데요. 오늘의 공략주 뭘까요? 네, 제가 앞서서 뭐 이렇게 좀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근데 뭔가 좀 그냥 지나가기에는 좀 아쉬울 수 있을 만한 재료주들이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안에서 좀 보여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 사실 오래된 이슈죠. 뭐 트럼프 2기가 이제
진행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당선이 되기 전부터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고 트럼프가 이제 자기가 당선이 되면은 뭐 일주일 만에, 뭐 하루 만에 뭐 이제 좀 종전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막 뱉었어서 이제 뭐 기대감이 과거부터 좀 이어졌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만 시간이 생각보다는 좀 걸린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자극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뉴스들 혹은 이번에는 진짜 뭔가 좀 액션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좀 뭔가 반응을 좀 더 보여줬었던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좀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좀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종목은 전진 건설 로봇이라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좀 인기가 많은 기업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바닥에 있는 그런 종목도 아니고 상승률도 어느 정도는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종전 이슈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요즘 들어서는 가장 좀 대표적인 그런 테마성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되었었던 그런 종목이죠. 얼마 전에는 이제 처음으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제 뭐 종전 협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제 뭐 일정을 잡자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던 부분들과, 그다음에 트럼프 측 안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좀 재개를 하면서 좀 뭔가 좀 활발한 액션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들이 시장에서 던져줄 수 있을 만한 뉴스들이 한 번은 좀 더 터지는 뉴스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진 건설 로봇,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는 사이에 앞서서 강조를 드렸었던 이 로봇이라든 키워드를 제가 또 좀 포기를 못하고 같이 이제 좀 복합적으로 이제 그 좀 종목을 골라봤는데, 전진건설 로봇이 지금 하고 있는 뭐 사업 분야 안에서도 뭐 좋은 역할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뭐 북미 시장 안에서도 콘크리트 펌프카 점유율 1위를 뭐 계속해서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북미 시장 안에서의 이런 활동들이 이제 기업 안에서 부각이 되고 뭐 매출 호조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무난하게 잘 올라갔다라고 이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로봇주들이 미래의 성장 그 희망 회로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적과의 괴리,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가치주들처럼 뭐 연일 상승을 하고 추세를 올려놓고 이런 것들을 잘 못 보여주고 있는데,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 다른 뭐 로봇주로 이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더해져서 그다음에 뭐 지금 북미 시장에서도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그 기반을 이제 다져서 이제 뭐 유럽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증권사에서는 이제 뭐 재료로 계속 좀 더해 놓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고, 혹시나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종전에 대한 이슈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는 가장 좀 핫하게 불었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변동성을 한번 좀 단기적으로 노려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볼까요? 자, 12월, 1월, 2월 달이 굉장히 좀 화려했던 상승률이 나왔었고, 3월 달에는 전반적으로 좀 재료가 소진이 됐죠. 그러면서 과거에 쌓여놨었던 매물대들을 다시 다지고 제 바닥을 뒤지면서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툭툭 들어왔었던 시기에서는 방향을 위쪽으로 돌파하고 올라가려는 시도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전반적인 추세의 방향은 위쪽을 다시 좀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그래도 이제 내 기준에 맞춰서 손절가는 좀 확실하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하단 47,000원을 손절 구간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도 변동성이 잘 나왔기 때문에 뉴스가 하나만 좀 자극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하루 만에 상한가도 저는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감안을 해서 일단은 목표가를 65,000원 이렇게 이제 잡아드리는데, 혹시나 이제 뭐 그런 액션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좀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뭐 저는 이 종목은 52,000원 아래쪽만 있으면은 뭐 무난하게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당장 뭐 화려하게 움직임과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뭐 천천히 고려하셔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뉴스 하나만 터졌다 하면 정말 마른 장작에 불씨가 붙듯 불이 타오르듯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전진건설 로봇 받았는데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보시면 되겠어요. 47,000원으로, 그리고
목표가는 65,000원으로 저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현 마스터와 오늘의 특징주, 특징 섹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징적인 섹터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단기적인 플레이가 좀 가능한 섹터들이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냥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배경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 지수가 좀 많이 빠지죠. 네. 많이 밀리고 있고 그다음에 뭔가 좀 화려한 주도 업종이 없습니다. 요즘에 주도 업종들이 가뜩이나 좀 죽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뭐 재료주들, 뉴스 나오는 테마주들 이런 것들의 순환매가 좀 세게 나오는데 오늘은 뭐 최근에 힘을 썼었던 뭐 정책주들도 좀 조용했죠. 그다음에 뭐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뭐 지난주보단 화려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지난주에 화려했던 로봇주들도 오늘은 좀 밀리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새로 부각되는 새로운 이슈 재료 여기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 안에서 이제 주말간에 나왔던 뉴스들을 보니까 이제 브라질에서 좀 그 조류 독감이 좀 확대가 되고 확산이 되고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며칠 동안 수출을 좀 못하게 됐다라고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뭐 브라질에서 수출하는 그런 주요 품목들을 보면은 그 닭고기가 굉장히 좀 압도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수출을 하는 국가가 브라질인데 그쪽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게 우리나라 이제 그 닭고기 가격을 좀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시장에서 이제 테마로 좀 불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제 좀 조류 독감 이슈가 나오면은 항상 먼저 튀는 종목들이 있죠. 그냥 닭고기 관련된 종목이라고 표현을 하고 뭐 이제 닭고기 하면 뭐 마니커 할인 뭐 이런 기업들이 오늘 잘 올라갔고 마니커는 뭐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동전주 안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됐었을 때 이제 뭐 상한가를 가고 이런 것들은 뭐 쉽게 나올 수 있었던 그런 흐름이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뭐 계속 지속이 되는 테마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오늘같이 진짜 가는 종목들 없고 밀리고 먹거리가 좀 오늘 당장처럼 이제 좀 떨어지는 날이라고 한다면은 그 틈을 타서 하루 정도는 뭐 부각이 될 수는 있겠다 이 정도인데 혹시나 이제 마니커가 일단은 오늘 뭐 대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과거의 사례들을 돌아본다라고 하면은 이쪽 이제 닭고기 관련된 종목들이 막 잘 올라가면은 이제 뭐 동물 치료제 관련된 동물 백신 관련된 종목들한테 뭐 이글벳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순환매가 가기도 했었고 뭔가 이제 닭고기의 대체제 느낌으로 돼지고기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수산물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테마가 좀 확대가 되고 확장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우리나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가 이런 테마가 좀 확산이 됐었을 때 그때 보여줬던 그 순환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데 이 테마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막 닭고기가 막 미친 듯이 날아가서 하늘을 막 이제 뚫는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제 다른 대체제 쪽으로의 순환매도 한번 좀 관심 종목 정도는 등록해놓고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육계 관련주, 조류독감 관련해서 오늘 강하게 올라갔던 마니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섹터 가볼 텐데 두 번째는 또 어떤 쪽일까요? 네, 오늘 또 약간 좀 비슷하게 시장에서 부각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오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하게 좀 치고 나왔죠. 그래서 진단키트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아니면 이제 뭐 전반적인 뉴스 흐름이 뭔가 좀 질병이 좀 센 게 좀 돌아왔거나 아니면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뭐 급증을 했다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원숭이 두창 이슈가 뭐 다시 부각이 됐다라던가 이런 거였는데 오늘은 뭐 이제 니파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동남아 지역 쪽에서 이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질병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고 거기에 대한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응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뉴스들을 봤었을 때는 글쎄요,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확장이 되고 진행이 됐었을 때는 뭐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 여파가 엄청 났었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과거에는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원숭이 두창이라든가 이런 뭐 새로운 질병 이슈, 독감 질병 이슈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화려하게 그때 이제 잘 나갔었던 종목들이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뭐 코로나 때처럼 뭐 계속 확장이 되면서 우리가 정말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뭐 완벽한 조사를 끝내진 않았지만 그 정도의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은 수젠텍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뭐 가장 큰 흐름이
보여지기도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좀 지표로 해서 시장의 먹거리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요쪽이 더 부각되기도 하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이 세지면은 뭐 그 다음에 뭐 좀 덜 올라간 뭐 진단 키트라던가 뭐 이제 뭐 진매트릭스 뭐 이렇게 이제 좀 순환이 잘 나왔었던 종목들 있죠. 이런 것 쪽으로 이제 좀 뭐 순환에 관심을 가져보는 정도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원숭이 두창 이슈가 있었을 때도 그렇고 보통은 이제 대장 역할은 진단 키트 쪽에서 이제 가장 먼저 움직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질병 관련된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2차 수혜를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네. 과거를 좀 복기를 하면서 아 오늘 이런 이슈가 있고 이런 종목들이 튀었다고 오늘 닭고기가 튀고 이게 튀었다고 시장의 먹거리가 참 없었구나 뭐 이렇게 이제 시장 흐름을 이해하는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스터님 그럼 수젠텍뿐만 아니라 뭐 시젠이나 진매트릭스 뭐 오늘장에서 시세가 나왔던 종목들 사실 물려 있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차트 열고 보면 네. 오늘과 같이 튀었을 때 오히려 들고 있는 사람들은 좀 정리를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할 수 있는 네. 기회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맞다고 보시는 네, 거죠?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뭐 쉽진 않으시겠지만은 뭔가 좀 낙폭을 좀 줄일 수 있는 구간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과감하게 액션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를 만약에 내가 수익 전환을 하고 매도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현금이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먹거리는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병의 그 사이클도 뭔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갑자기 이제 올라와서 막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아시다시피 길게 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매도의 기회로 이용을 하시면 저는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뭐 기회비용 측면으로 봤을 때도 현금을 챙기는 쪽이 좀 더 낫겠다라는 그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니파 바이러스 관련해서 수젠텍 살펴봤고 세 번째 특징 섹터 가볼게요. 세 번째는 어디였을까요? 네, 오늘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뭐 급등을 아침장에는 많이 해줬죠. 네. 그래서 앞서서 그 윤기 앵커님이 얘기를 해주셨을 때 뭐 주말간에 이제 뭐 토론회 이런 거 이제 보셨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친환경 에너지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은 이제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먼저 잘 올라간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잘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대명에너지라는 기업이 상한가에 또 기록이 되면서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뭐 음봉 전환을 한 종목도 많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과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체크를 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뭐 친환경 에너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는 제 추천주를 드리진 못했는데 그래도 저의 그 정보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뭐 SDN이라던가 아니면 금양그린 파워 이렇게 해서 또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당장의 시장의 좀 단기 먹거리는 계속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난 방송에서 우리 이 앵커님이랑 우리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OCI 이런 거를 막 비교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그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좀 관심이 좀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을 즐길 거리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선 이후에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는 그런 이제 좀 친환경을 강조하는 후보자가 당선이 됐다라고 해서 이 흐름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친환경 에너지는 뭐 지금 특징주가 되고 있고 오늘 상한가 좋고 그런 것들은 뭐 좋으나 지금 당장을 좀 단기적으로만 노려야지 네. 좀 멀리 보고 좀 무리하게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 위주의 그런 좀 단기적인 매매, 그다음에 이제 절제 있는 손절가 대응 이런 것들로 이제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번 주 안에는 지금 당장 가장 강한 부분이니까 먹거리를 좀 뭐 한 번, 두 번 정도는 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조류 독감 그리고 니파 바이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던 친환경 이 대명 에너지까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받아봤습니다. 자, 우리 특징 섹터 살펴봤는데 이제 내일장 전략 한 1분 정도 있어요. 네. 마스터님. 네, 뭔가 타임어택이 시작된 느낌인데 자, 일단은 제 차트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코스닥의 저는 종가 위치, 마감되는 위치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끝까지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굉장히 좀 애매한 위치에서 마감이 됐어요. 종가 관리가 안 나온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지지로 잡고 돌려섰다라고 해석하기도 좀 애매하죠. 오늘 미증시의 분위기에 따라서 내일 시초가가 이제 대충 결정이 될 텐데 만약에 이제 내일 지금은 뭐 의미 있는 구간을 거의 걸쳐서 마감을 했잖아요. 아래쪽에서 이제 좀 내려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오전장 뭐 10시 반 지날 때까지는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좀 관망하고 지금은 좀 보수적인 뭐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미증시 분위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오늘 뭐 정보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개장 전에 항상 시향 올려드리니까 네. 그런 거 이제 같이 확인하셔서 좀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이제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고 빠르게 이제 올라가지 못하면은 낙폭은 좀 단기적으로 과해질 수 있지만 그거를 기다렸다가 매매하기에는 결국에는 뭐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뭐 여전히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거리는 많다 말씀 주셨는데 우리 김정현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이기는 전략들 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찍고 김정현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세요. 자, 여기서 마스터님 인사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9일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흐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장 초부터 장 후반까지 힘이 없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뉴욕 안에서 이슈가 있었죠. 뉴욕의 미국의 신용 등급을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하향 조정했다라는 그 여파를 오늘 우리 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양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피는 0.9% 하락, 2,603포인트 오늘 종가 만들어졌고요. 코스닥의 낙폭이 좀 더 깊었는데요. 1.5% 하락, 장중에 2%대 하락으로 710포인트까지 밀려도 내려갔었고요. 713포인트에서 오늘장 문을 닫았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실까요? 오늘 그래도 원달러 환율은 우호적이었습니다. 3원 60전 내려가면서 1,396원 선에서 움직여졌는데요. 다만 외국인들의 최근 들어서의 그 수급 순매수는 오늘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선물 시장 외국인들 일제히 팔자 보여줬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 1,700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 기관도 1,600억 원 팔자 보였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 기관 동반 팔자, 기관 1,900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선물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2,500억 원의 순매수를 뒤로 한 채 오늘은 소폭의 순매도 285억 원의 매물 출회됐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볼 텐데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속적인 약세 분위기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반등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우디아라비아발 훈풍을 등에 업고 달려가는 엔비디아, SK하이닉스도 지난주까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3월 이후에 처음으로 20만 닉스로의 탈환을 알려줬었던 SK하이닉스 이번 달 들어서만 외국인들이 1조 넘게 순매수를 해줬었는데요. 오늘장에서 삼성전자는 1.7% 하락으로 55,8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가 넘는 약세 마감으로 20만 원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5% 반등 구간에 놓였습니다. 의약품 관세 관련해서 계속해서 노이즈를 안고 가는 자리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상승으로 장을 마쳤고요. LG엔솔 지난주 신저가를 새롭게 썼었죠. 오늘도 신저가 부근에서 움직였습니다. 0.3% 상승 보여줬고요. 현대차는 1.4%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들의 혼조세도 뚜렷했는데요. HD현대중공업 그리고 9위의 KB금융정도가 상승 보여줬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10위에 자리한 기아까지 일제히 약세, 힘이 없이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자, 코스닥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제는 0.6% 상승 보여주면서 장 종료가 됐습니다. HLB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냈네요. 4%의 약세 마감이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엇갈렸네요. 에코프로비엠은 약보합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장을 호령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또 로봇주였습니다. 유진 로봇이 쏘아 올렸던 공 플러스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그리고 AI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모멘텀이 모아지면서 로봇주들의 랠리가 이어졌었는데요. 오늘은 일부 로봇주들 쪽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됐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8%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들. 이 안에서 파마리서치 1.5% 상승 보였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오늘 지속적으로 힘없이 흘러갔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이제 남은 이번 주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다냐쌤의 일도양단 함께 하시죠. 네, 다냐쌤의 일도양단 함께 하겠습니다. 다냐쌤 만나 뵐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쌤, 오늘 우리 시장은 좀 힘이 없었습니다. 힘이 들었고요. 코스피 코스닥 오늘 지속적인 약세를 보여줬는데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이 여파를 좀 안고 간 듯합니다.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보셨을까요? 그렇죠. 오늘 신용 등급 하향 조정 때문에 시장이 그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미국 시장은 장을 마감한 다음에 신용평가 하향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했던 폭이 오늘 시장에서는 고스란히 반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과거에도 신용 등급 하향이 있었을 때 지수의 낙폭은 지속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조정으로 제한된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신용등급 하향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미국의 국채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러면 주요국들의 미국 국채를 또 팔 거고 이러면서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 이로 인해서 연방정부 셧다운 여기까지 이제 시장의 우려가 확산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 새로운 관세안을 발표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용등급 하향도 하향이지만 신규 관세안에 대한 우려감들이 크게 반영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런 악재들이 나와서 조정을 받았는데 시장의 지표들을 긍정적인 걸 찾아보면 여전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고 이처럼 경제 지표를 발표했는데 경기 둔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조기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지수 하락 압력은 지속성을 갖기보다는 단기적인 그러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 현선물 다 매도를 나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지금 보여주는 화면은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을 보였던 거거든요. 외국인들은 오늘 11시에 선물을 686억까지 순매도했어요.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2천억 가까이 매수했다가 결국 11시에 매도 전환했고 그리고 또다시 보면 1시 이후로 이 저점을 이탈하면서 장중에 1,600억 가까이 순매도를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 다시 순매도를 줄이면서 125억으로 선물 매도를 줄여놨고 두 번째로는 현물에서도 외국인들이 1,700억 이상, 1,750억 가까이 매도했다가 막판에 1,139억으로 낙폭을 줄여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외국인 수급이 이제 순매도 전환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후는 기후일 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들은 자 시장에서 돈의 IQ는 10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신규 청약권 같은 경우로 자 고객 예탁금이 9,500억 빠졌지만 현재 보면 56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일단 유동성은 어느 정도 충분한 상황이고 특히 고무적인 것은 마켓머니 펀드가 월말 결제 자금을 빠져나갔던 이상 들어오는 국면이거든요. 15일 기준으로 했을 때 3조 6천억이 들어오면서 고객 예탁금은 228조 3,900억 수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고객 예탁금을 보면 3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유동성 유입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식형 수익증권 역시도 지처럼 자금이 유입되는 것들. 그렇다면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이런 지표들은 굉장히 강한데 단기적으로 신용융자 부분이 지난 4월 14일 바닥을 찍고 4월 14일 대비 약 1조 6천억이 늘었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담보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게 매도가 나오면서 낙폭은 키울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불안하게 생각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환율을 보더라도 다소 안정적인 모습이에요. 원엔도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962원 86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 긍정적인 모습들 아직까지는 긍정적이고 자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어제 상승했던 폭 이상 하락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비트코인이 10만 870불대를 이탈한다면 M7을 비롯한 기술주들 낙폭이 조정이 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국채 가격 역시도 110을 이탈한 그러한 국면이에요. 그러면 10년 만기 미국 국채가 109.25를 지켜주는 모습 보이면 거기가 일단 바닥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10년 만기 국채 가격과 비트코인이 전 저점을 지켜주는지 이 부분이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선물을 보면 다우는 0.7%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나스닥도 1.26%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다우나 나스닥이다 전일 상승했던 것만큼 토해내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도 단기 급등에 따른 바닥 확인 과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서 지금 크레딧 폴트 수합 같은 것들 보면 월간 변동률에서 지금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은 하락하면서 안정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한국만 소폭 약 2%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기적인 기술적인 조정은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조정의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 근거로 보는 부분들이 시장의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지속적으로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어제 금요일 날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지수 상승 대비 하락 종목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 코스닥은 447개인데 1200개 3배 가까이 되고 코스피도 240개 상승했는데 646개면 대략적으로 3배 가까이 하락 종목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겠지만 유동성을 믿고 여기서 조정을 더 나온다면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강조드렸던 것처럼 정책 관련 이슈는 당분간 지속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오늘 휴머노 로봇 섹터라든가 인공지능 섹터들이 낙폭이 컸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추세가 끝난 게 아니라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그런 수익을 얻고
찾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지금이 매수 관점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시장 진단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적극적인 수익 추구는 동일한 시각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섹터들, 이슈들, 특징주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디 보셨을까요? 지난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사회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와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결국 이제 그 원전 쪽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유럽연합에서도 탄소 국경세 부과가 있는 그러한 국면이고, 국내 중소기업의 대기업들도 역시 탄소 국경세, 탄소세 부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이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탄소 중립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면서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HB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이런 태양광들이 강세를 보였고, 또 대명에너지가 오늘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또 SK 이터닉스, 그 다음에 S에너지 같은 이런 태양광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태양광들도 최근 급등했기 때문에 다시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어요.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 조정을 한번 거친다면 이런 것들도 또 순환매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격 조정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순환매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가격 수준에서 매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 주말 나왔던 부분이 사망률이 75%에 육박하는데 백신도 없다. 공포의 바이러스가 등장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이 심상치 않다. 홍콩에서 한 달 새 30명이 숨졌다. 이런 이슈 때문에 모처럼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젠텍이라든가 메가ICS라든가 랩지노믹스라든가 진원생명과학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게 이슈가 단기적으로 마무리될지 당분간 지속될지를 봐야 될 때 지금 브라질의 조류독감이 만성적으로 퍼지면서 닭고기 수출을 중단된다. 그래서 치킨 쇼크가 우려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조류독감이 퍼졌을 때는 이게 일회성 이슈보다는 당분간 계속해서 이러한 이슈들이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육계 관련주들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오늘 그래서 하림이라든가 마니커라든가 그다음에 마니커 FNG, 그다음에 동팜,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했어요. 그러면 요것은 오늘 일회성으로 해서 대량 거래 나왔고 양봉이 크게 나왔지만 또다시 오늘 저가 수준으로 밀리는 모습 보면 지금 닭고기 수급 중단 이런 것이 또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일회성 이슈들은 쳐다보면 안 되겠지만 반복되는 이슈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익 추구 관점을 접근해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 섹터들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장 관전 포인트 알아볼 시간인데요. 일정들 어떻게 살펴볼까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인공지능이라든가 피지컬 AI, 그러면 이쪽에는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 플랫폼도 마찬가지겠지만 휴머노id 로봇 관련주들도 이제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이제 대만 최대 IT 전시회죠. 컴퓨텍스 개최하고 그다음에 젠슨왕이 기조 연설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공지능 반도체들이 낙폭이 크게 나왔는데 요거 이슈가 되면 다시 한번 인공지능 섹터들, 휴머노 로봇들, 그다음에 AI 칩들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로는 세미콘 동남아시아 회의가 또 개최돼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인가요? 여기서 이제 개최되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대만의 컴퓨텍스와 일맥 상통해. 여기서는 결국에 AI 칩 쪽이기 때문에 내일은 인공지능 칩 쪽들 움직일 수 있고, 또 내일 정부의 장관이 인공지능 반도체 협업
포럼을 개최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도 온디바이스 AI라든가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가 나오기 때문에 내일 시점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 그다음에 AI 반도체 관련주들 움직일지 잘 봤으면 좋겠고, 그동안 이제 조정을 보였던 화장품 섹터들이 내일부터 국제 화장품 전시회가 다시 개최되거든요. 그러면 화장품 섹터들도 단기 조정을 잘 받은 국면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요 일정들에 해당하는 섹터의 종목군들은 우리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장 관전 포인트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초가 공략주 알아볼 시간인데요. 내일의 공략주 어딜까요? 내일도 또 로봇 관련주로 하고 싶었어요. 로봇스타를 또 그냥 오늘 저가 부분을 또 잡고 싶은데, 일단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피지컬 AI와 AI 일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근 피지컬 AI로 부각받았던 게 마음 AI거든요. 마음 AI는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마음 가는 대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드 2025년 행사가 내일부터 22일까지 미국에서 개최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인공지능 섹터가 움직일 수 있고, 또 대만의 컴퓨텍스 행사가 23일까지 또 개최되죠. 그리고 21일 날 정부 정책과 보도 예정된 보도 자료가 피지컬 AI 선점, AI 칩 개발을 독려한다. 이런 거 있으면 여기서 이제 피지컬 AI 로봇 섹터가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오늘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 피지컬 AI 국방 분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리고 지난 2월 9일 날은 지금 마음 AI의 피지컬 AI 기술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기술력을 추월한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AI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9일과 10일까지 움직였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피지컬 AI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빌드라든가 그다음에 컴퓨텍스 행사 그런 것들 보면은 인공지능 섹터로도 매기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1,400원 일단 단기 바닥 찍어졌거든요. 그래서 21,400원부터 현재가까지는 매수 쪽으로 보고, 공격적이신 분들은 21,000원 이탈을 안정적으로 보실 분들은 21,000원 이탈을 손절로 보시고,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2만 원 이탈을 목표가로 보자. 그래서 손절가로 보고 1차로 목표를 보는 건 우리가 26,500원에서 29,000원 이 직점을 한번 도전해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AI 관련해서 챙겨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요. 내일 시초가 공략주 마음 AI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6,500원에서 29,000원 선까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다냐쌤 종목 AS 가봐야 될 텐데 첫 번째 SK 이터닉스 보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죠. 신재생 관련해서, 수소 관련해서 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13,000원 선에서 진입해서요. 지금 최고 수익률 51%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SK 이터닉스는 똑같아. 신재생 에너지 가면 연료전지 쪽도 갈 거고 태양광과 수소 다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결국에 SK 이터닉스는 우리가 마음 편하게 가는 것들은 실적 증가율을 보고 마음 편하게 목표가 21,000원 도전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재명 후보가 신재생 에너지 중심 사회 이것 때문에 오늘 급등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1차로 이제 봤던 부분이 목표가 상향해서 21,000원, 오늘 22,950원까지 갔다 왔어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고 싶어요. 오늘 사모펀드와 투신이 대량 매수하면서 개인과 외국인들 매물을 소화시킨 그러한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2만 원을 지지한다면 SK 이터닉스는 2만 원을 지지한다면 우리는 목표 주가를 22,000원까지, 22,000원이 아니라 여기까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24,000원까지 2만 원을 지켜준다면 목표 주가 24,000원까지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SK 이터닉스로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2만 원 지지 여부 보시면서 24,000원까지 저희 욕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냐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니마스터 3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